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16%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분봉상 놓고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장 초반부터 상승하나 싶더니만 쭉 밀렸었던 상황인데 지금 어떤 내용의 속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 후 대규모 공격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낙폭이 좀 진행됐었던 상황이고,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면서 중동에서 뭔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오늘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좀 연출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의 뉴스 같은데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좋은 주식이 매크로,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핑계로 좀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 찬스로 삼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국내외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가로막고 있는 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월봉상 이제는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2007년 당시에 역사적 신고가 무려 20년이나 지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 안 남은 기대감이 증폭되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다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자리, 끊임없이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사적 신고가의 신고가 한번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파이팅 넘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개인분들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유튜브 추천을 받아보신 개인분들이 영상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매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지속이 됐었던 이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한 부분도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하시면 되겠죠. 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누구한테?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상호관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15%에서 갑자기 25%로 올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거 위법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내가 전체적으로 15%를 때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의 이슈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한국에서 뭘 안 한다? 대미 투자를 제깍 이행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협박을 했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대미특위까지 구성이 되면서 부랴부랴 사절단을 어디다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다가 보냈었던 상황이 이슈가 되면서 저번 주 목요일 밤에 출국하는 내용의 기사가 터져 나오면서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원전주들이 상승 흐름이 있었고, 미국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뭡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었던 이 3,500억 불, 이것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바로 이 대미투자특별법에 원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전 종목들이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다라는 건데, 원전도 살짝 주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데,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대만도 변동 없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국회도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일정 그대로라고 얘기하면서 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 원전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그런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과거부터 한번 타임라인을 생각해보자면은 이런 구간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오다가 여기서 이 김정만 산업부 장관도 임명이 됐었고 이 구간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논란, 그러면서 여기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은 일론 머스크의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또 무슨 내용의 이슈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의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었던 구간에서 에이펙에서 원전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해버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튀어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탈원전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대통령 신규 원전 열어놓고 판단 이념전쟁 도구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전부터 이 원전주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탈원전에 대한 리스크인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버리면서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원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의견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혐오시설 이젠 황금알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형 원전 SMR 유치전, 지자체 운명건 물밑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더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SMR 특별법 국회 통과라고 하면서 최영두 차세대 원전 국가 전략화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 버리면서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원전이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그 중심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시원시원하게 최소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구간대 매물대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자면은 이제는 딱히 저항선이 확인이 되지 않는 구간인데, 아니 이게 도대체 2007년도면 20년 전에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거에서 저항을 지금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내가 20년 전에 물려서 내 평단가가 11만원, 12만원, 13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한 주도 안 해서 실제 내 평단가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내 본전이 왔으니까 이제는 던질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바로 실질적 저항, 실질적 매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실질적 매물대나 실질적 저항에 가로막혀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 뭔가 있네라고 하면서 인식하면서 생기는 바로 이 심리적 저항선이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딱히 찾아볼 수 있는 구간이 없으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바꿔 말하자면은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상승세가 보여질 수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지 간에 이슈가 생겨버렸고, 그렇게 되면서 좋은 주식을 만약에 할인해 주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조정의 폭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나스닥, 매크로의 영향이 매크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눌리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를 공략해 들어갈 것이고, 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 구간까지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벤트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밀렸었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입니까 여러분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을 꼭 잡아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이 리스크 관리도 되고 기회비용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타점 철저하게 잘 잡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앞전부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자 여기서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의 이슈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대한 이슈,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미국과 원전 관련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협력이
이쪽이 진행되지는 않았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됐었던 날에 바로 그날이 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음봉이 무섭게 떨어졌었던 날에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딱 클릭해서 상단에 두산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봤을 때는 8월 1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뭐라고 매수 안내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56,0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이 화면은 지금 어떤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이전에 그 구독자님들께 제가 보내드렸었던 메시지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세컨폰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8월 19일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낙폭을 주었었던 이때가 8월 1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음번 타점에 한번 가보시면은 10월 23일 날 두산에너빌 요거는 이제 대한전선이네요. 요게 아니라 다음번 메시지로 한번 가보시면은 10월 2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 안내를 드렸었고, 트럼프 대통령 에이펙 연설과 함께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0월 29일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구간에서 매도 안내를 드렸었던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었던 이날이 10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날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후 7시 36분에 보내드리고 난 이후로 이렇게 매크로가 밀려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종목이다. 보시다시피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적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60일선, 왜 그렇겠습니까? 60일선마다 이 영업일수 기준으로 60일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선에 닿는 구간인 바로 이때 당시에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리면서 11월 25일 날 매수 타점을 잡았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그러면서 이 다음번 메시지를 한번 가보시면은 2월 2일 날 보시다시피 상단에 2월 2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86,2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드렸었고, 자, 그 구간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은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날이 2월 2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린 자리에서 21선을 이탈하면서 갑자기 공포의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갔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매크로를 핑계로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를 공략해 들어갈 수 있으면서, 제가 일단 보고 있는 1차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10만원 선에서의 지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면서 앞전에 반복적으로 고점을 찍었었던 구간에서의 지지를 연출해 주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선 매도로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한번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카카오톡 같은 걸로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이 매수 매도 타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얘기하면서 활성화 정책이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는 불꽃 랠리를 보여줄 수가 있다. 어떤 활성화 정책입니까, 여러분들?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활성화 정책이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바이오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왔었던
있었던 상황인데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AI와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고영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간 상황에서 윗단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과정인데, 고영을 지금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고영의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가지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수급 현황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350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들어와 준 데 반해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만 주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정말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관 수급 중에서도 1번 수급으로 치는 건 당연하게도 연기금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기금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2번 수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투신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투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밀리고 있는 이유 자체는 어떤 것 때문에, 바로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나스닥이 만약에 낙폭을 준다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낙폭을 줬다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구간에서 고름이 한번 짜여지고 있는 나스닥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주면서 쌍바닥을 찍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의 쌍바닥을 찍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W자 패턴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일단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원래 가로막고 있었던 뭐겠습니까? 이 탈원전이라는 부분의 이슈가 사라지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입니까? 대표적으로 이 우진엔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슈팅이 한번 나왔었다가 매크로가 밀리면서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도 보시다시피 매크로가 밀리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출발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출발을 보여주려고 할 때 매크로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는 케이스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조정을 받아주면서 장이 다시 한번 좋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제는 얼마 전에 있었던 로봇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떤 날에는 원이콜링스가 올라가고 어떤 날에는 SPG, 어떤 날에는 사면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장세가 이제는 어디서 출발한다? 바로 이 원전 종목들에게 있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첫 포문을 열었던 것이 바로 이 우리기술이 아주 특징적으로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자, 두산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은 어떤 걸로 엮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MMIS, DCS로 엮여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원전 종목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국내 정책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탈탈원전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혜를 받아서 더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봐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단 챙길 때는 챙겨가 놓고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